네,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제 고성국 박사님과 대담을 끝내고 잠깐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최고위원님 우리 오랜만에 대변인님하고 인사드립니다. 방송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좋아요. 편하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아니, 뭐 편하죠. 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장해찬 부원장께서 가시면서 저한테 각별히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김재원 최고님 잘 모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고님 최근에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네. 네, 그 결단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시점에 경북에 꼭 나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경상북도 의성군 출신이에요. 제 네. 고향이죠. 근데 네. 사실 경북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온 곳이죠. 네, 그리고 국난이 있을 때는 낙동강 방어선, 맞습니다. 국난을 극복한 고장이고, 그리고 산업화를 달성한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구미 전자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양대 전자산업과 철강산업을 이끌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런 역사 깊은 고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의 심장이다. 네, 보수의 본거지죠. 예,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특히 이제 경북은 사실 대구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그 유서 깊은 고장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산업은 고도화되고 수도권 집중이 되면서 사그라지고, 그리고 수도권 집중의 여파로 사실 교육이나 모든 문화적인 여건이 나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심장이 식어간다. 뭐 네. 이런 그 비판적인 인식도 있었고, 최근에는 경북 그 도정의 수장께서 연거푸 잘못된 그 일을 많이 벌이는 바람에 사실은 그것이 더 문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예를 들어서 사실 경북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공항을 제 고향 의성 그리고 군위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10년 전에 계획이 되어 원래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와의 교섭력 부족으로 예산을 한 푼도 못 얻는 바람에 네, 원래 착공은커녕 금도 못 긋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행정통합 문제를 지금 2번 추진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번 3번째거든요. 네, 근데 뭐 행정통합의 필요성이나 장점이 있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많은 주민들의 그 참여 아래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한다든가,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감행하셨는데 그때 네. 기억나실지 몰라도 작년 3월 달에 당군 이래 최대의 산불이 경북 지역을 덮쳤는데 그 집을 잃고 헤매는 많은 그 주민들을 뒤로하고 결국 그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지만 사실 공동 꼴찌로 컷오프 되셨죠.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북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 교체,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수의 심장으로서 다시 이 위대한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서야 한다라는 네.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 일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최근에도 이제 최고위에서 굉장히 또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예, 우리 그- 대변인님도 네, 많이 고생을 하셨죠. 저도 이제 경남의 한복판에 있다가 지금 조금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딴 일이 많아서. 예, 우리 한동훈, 김종혁 징계 결정이 있었는데 뭐 사실 이제 끝난 사안이긴 합니다.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 징계에 대해서 최고의 보고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뭐 콘서트도 있었고 여진이 뭐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당의 원칙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당의 원칙 또 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 당규 위반 내지는 당의 기본적인 그 구성원들의 비위 행위 또는
당원 당규 위반 행위, 더 나아가서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의견을 붙여서 윤리위원회에 넘기게 되어 있고 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내 인사는 3분의 1 미만으로 참여하게 해서 맞습니다. 사실은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격하게 강화해 놓은 기구이죠. 네. 윤리위원회 구성할 때 그 당대표가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은 윤리위원 어느 누구도 모른다. 네. 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당을 위해서 활동해 주겠다는 네. 그런 그 의사를 표명한 분 중에서 검증을 통해서 윤리위원을 임명했고 그 윤리위원들이 합리적으로 나름의 그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제명 결정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 탈당 권유의 결정을 했죠. 저는 이 결정에는 그렇게 뭐 제명이라든가 탈당 권유의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윤리위원들의 판단이고 제 판단의 차이일 뿐이고 예. 그러나 최고위원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결정한 내용이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나름대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찬성했어요. 취임 과정에.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에서 내리는 징계는 정치적인 행위 이미 틀림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은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당원 게시판 사건이다 할 때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누가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당시에 당대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네. 가족이 쓴 거는 최소한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만 주장하지 가족이 쓴 것은 일단 인정을 했어요. 했죠. 네. 근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일어나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 제가 최고위원이었거든요. 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본인이 아니라고 했거든. 네. 기억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리고 뭐 몇 년생 연도가 다르다. 68년생이라고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럼 이 한동훈 이름으로 쓴 게시글 이게 고약하다. 네. 이자가 이 대표님이 안 쓴 거는 뭐 틀림없네. 그러면 이자가 분명히 해당 행위 맞다. 그래. 그렇죠. 이 한동훈 이 68년생 이자를 징계를 하자고 요구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아니, 근데 당원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표현을 하실 때도.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저를 아주 벌레 보듯이 아까 우리 속셈을 아는 듯이 아까 우리 이현주 최고가 정청래 바라보듯이. 그리고 자 본인의 말대로 자 68년생이 썼다 네. 칩시다. 예. 그러면 왜 나머지 IP 주소가 같은 곳에 있는 지역에서 가족인 진은정 뭐 진영구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서 68년생이 들어가서 글을 올렸느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현상수배라도 해서. 아니 이 사람을 알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를 아는데 전화해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왜 당신이 심야에 우리 집에 와서 썼느냐. 그것도 우리 집에 와서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써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받게 홍준표 만드냐. 전 시장이 그러면 딴 살림을 차렸냐. 이런 그러니까요. 거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사실 뭐 다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제 영역 이야기는 많아야죠. 뭐냐면 네. 당대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쓰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썼어. 가족이 누구가 썼는데 뭐 이런 이유로 좀 뭐 화가 나서 쓴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관리 책임에 저도 뭐 그 책임이 있는데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제 철없는 가족이 뭐 했습니다. 뭐 또는 우리 장인께서 좀 사위를 아끼는 마음에 좀 화가 나서 했습니다.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막 핍박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라고 하고 더 나가서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당대표가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계속 네. 망각했고 사실 이 내부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이 6분의 가족 외에 수많은 계정으로 그때 비슷한 글이 또 올라왔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IP에서 10개 명의가 최소 발견됐다. 아니 같은 IP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네. 비슷한 내용의 글이 막 문전 막 왔는데 이 가족들 명의가 요거라는 거지 그 외에도 있었는데 그쵸, 비슷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비슷한 소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굳이 찾아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원 게시판을 당원들의 여론이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 누가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전혀 해명하지 않고 갑자기 그 문제가 벌어지니까 심야에 당원 게시판을 스톱하고 한동훈 명의로 된 또 그 자기는 아니지만 너는 자기가 아닌데. 아니라면서 다른 한동훈의 너는 아닌데. 글을 나는 아닌데. 네. 그렇게 해온 일을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촉발시키고 나에 대해서 이걸 알려고 하는 자는 다 무엄한 짓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저는 그 다음에 저는 당원 게시판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 그냥 개인의 부도덕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후에 이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히 계속 나빠진 것은 그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본인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만든 것은 결국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결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에 난입한 분이죠, 그냥.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근데 저는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계속 주장하길래 사실 입 밖에서 이제 좀 계엄 탈영 그만해라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뭐 할 말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탄핵을 거쳤고 대선을 거쳤는데 대선 당시에도 저는 후보 비서실장도 맡았었잖아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래도 이 대선에서 이기고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추종자들과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그 추종자들은 이 대선은 이미 우리하고 관계없고 대선 끝나고 나면 당권을 잡자 이런 목적만 계속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는 중에 한동훈을 당대표로 하면서 그 당원 모집 투수나 만들어 놓고 활동했거든요.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의 이 동지인가? 우리 동지인가 내부의 적이냐 내부 총질을 하는 거냐의 논쟁은 그 후에 이어진 전당대회에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결국은 당의 일원으로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정당이라는 거는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강 정책을 내세우고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쟁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을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결사체예요. 그렇죠. 이념 결사체죠. 그럼 거기가 바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동지냐 아니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만든 분들이 이 한동훈 그리고
김종혁이라는 사람. 맞습니다. 그럼 김종혁이라는 분은 뭐 이야기하고 싶지를 않아요. 너무나 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저는 네. 우리 당에 23년 동안 지금 몸을 담고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제가 이제 2003년 10월 달에 입당을 했죠. 네. 근데 그 23년 동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당원들을 향해서 사이비다, 뭐 멍청한 극우들이다, 뭐 뭐 그거 한중이다. 예. 그거 정도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네. 자기가 말하는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아하. 저는 이제 네. 그게 나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심각하게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딱 한 가지. 자신에 대한 애정,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애정, 자기애는 굉장히 넘치는 분인데 네. 정당은 자기애만 있는 사람이 모이면 잘 안 돌아가요. 그렇지요.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지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자기애만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목표가 당권을 잡겠다는 목표로 갔을 때 당권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네. 저는 이 점에서 공정성, 당의 원칙 그런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통지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 이런 것으로 갔을 때는 좀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그 토크쇼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15,000명이라고 주장하니까 돈 내고 들어가면 15,000명을 모아놓고 네. 적어도 정치인이 자기가 그 기회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어야 그렇죠. 돼요. 뭐 비전이나 의제나 최소한 예. 하다못해 자 이재명 정권은 무도한 정권이다. 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지 모른다. 우리는 뭉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자 하면 적어도 그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와의 공통의 목표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아니, 큰 교집합이 몸量생기는 거죠. 반명으로. 근데 그게 네. 아니고 오로지 나에 대한 사랑. 음흠. 나는 결코 뭐 지쳐서 뭐 쓰러지지 제풀에 않는다.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예. 계속 갈 거야. 나는 결국 일어설 거야.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줘. 그런 자기애만 보여주는데 이거는 물론 트로트 가수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치인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대중과 호흡하면서 대중보다는 반발 자국 정도는 앞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대중 속에서 같이 셀카 찍고 즐기고 이런 모습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번 토크쇼는 실망스러웠어요. 네. 가수 데뷔 선언했으면 저도 좀 응원을 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노래는 저보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공연 또 팀을 불렀더라고요. 직접 하지는 않고 뭐 여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근데 또 배현진 의원도 윤리위에 또 제소가 됐어요. 근데 제소는 뭐 지도부랑 전혀 관련 없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소된 내용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아동사진 박제 사건. 우리 최고님도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아동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갑자기 박제를 해서 악플이 뭐 거의 1,000개 넘게 달리고 이거를 지우라고 이제 언론이 지울 수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무시를 하고 4일 동안 방치를 했단 말이죠. 사과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건 고발도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사안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서울시당에서 좀 지도부를 공격하는 성명이 연달아 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친한동훈계 당협 그리고 그 당협에 속한 뭐 서울시 의원들 그다음에 뭐 이제 성명불상의 청년 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던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위력 행사를 통해서 수합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가진 당협위원장이 이름 올리라고 하는데 안 올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부 여론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보니까 전 서울시가 마치 이 서울시당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지도부를 규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을 낸 것이 시당을 사유화한 거 아니야? 라고 제소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좀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보시는지 예, 의견 여쭙습니다.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이 지금 들어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배현진 의원을 제명하겠느냐? 아유.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한 분은 또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이제 직접 밝히셨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데 대해서 윤리위가 판단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계 속아내기다. 이제 뭐 숙청 정치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네. 숙청을 할까요? 숙청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예 지도부 권한도 아니잖아요. 사실 윤리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과도하게 막 네. 친한계를 다 그냥 엮어가지고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봐요. 프레임. 근데 예, 물론 뭐 가깝죠. 네. 저도 이따가 보면요 그 페이스북에 제가 그냥 좋은 글을 올렸는데도 그게 되고 들어와서 이 재수없게 생긴 놈이 조용히 있어라. 재수없는 말을 한다 이러고 막 욕을 막 쌍욕을 해요 막.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올렸나 들어가 보면 한동훈 사진이 쏙 걸려 있어. 그 캐리커처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동훈 이제 캐릭터 사진. 아니 그 한동훈 이 사진 있잖아요. 당대표 시절에. 그러면서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진짜 같은데 이 사람은 딴 건 아니고 그것만 딱 올려놓고 예. 왜 그 인적사항 뭐 그거 잠궈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계정 뭐 이런. 네, 걸 전부 하죠. 가계정들이 예. 그 동원해 가지고 막 올리거든.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정말 네. 가족 주로 이제 손자 손녀 데리고 이렇게 있는 분이 그런 또 글을 쓴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죠. 아이 뭐 연세 드신 분이 뭐 이래 쓸데없는 짓을 하나.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올리진 않죠. 자녀 사진 근데 가져와서. 예. 가계정 같으면 제가 일일이 다 시간이 뭐 많을 때 이야기죠. 네. 시간이 있으면 그분들은 차단을 해요. 왜냐하면 가계정은 그 그죠. 사람들은 남한테 욕하기 위해서 그렇죠. 페이스북 같은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만 욕하는 게 아니고 네. 하루 종일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또 친절하게 근데 화가 나니까 네.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에 대해서 그 정도 아닌데 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그 학대 이런 것은 그럼요.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숙청이다 이렇게 아하.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일종의 그것도 뭐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윤리위에서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아니, 판단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복당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네, 실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실체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탈당하게 된 경위는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 되고 나서 당시 그렇죠. 홍준표 당대표가 뭐 우리가 춘향인 줄 알고 모셨는데 향단이었다 하고 막 상당히 비난을 퍼붓고 네. 그래서 탈당 권유를 시키고 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그 성공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요. 영광 시대를 만든 분이죠. 그랬는데 이 홍준표 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경남 지사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25% 정도 얻고 그리고 그렇죠. 당권을 잡아서 당대표를 하면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후에 1심에서 징역 33년 선고도 받고 네. 온갖 고초를 겪어서 결국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된 상태에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네. 지금 와서 입당을 하시려고 할까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국회 오신 것도 정말 큰 결심하셨다. 10년 만에 오신 거잖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이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네. 그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큰 걸음을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입당을까지 해서 활동을 할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네. 입당을 하고 우리가 이제 또 보수 진영의 그 단결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신다면 뭐 좋은 네. 일이죠. 좋은 일이죠. 우리가 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련회라고 할 때 제가 항상 한 번씩 이야기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우리가 강제로 출당시킨 거나 별 차이 없는 결과였어요. 네. 탈당해달라고 안 요구를 나가면은 했고. 제명한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자진 탈당을 하니까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김용태 의원께서 앞으로 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거기에 절연하라고 하니 어떻게 절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우리는 네. 절연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 같은데 예. 그건 하나 안 하나 비슷하고 또 그러니까요. 하나는 네. 그렇게 한다고 절연이 되고 그렇게 안 한다고 절연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사례를 들죠. 우리가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하고 결국은 당에서 몰아냈는데 그 이후에 지난 대선 때 네. 한 표가 아쉬우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음. 사진이라도 찍어주는 걸 감지덕지로 생각하고 부탁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나서서 서문시장도 가고 울산 그 심리대습도 가고 네. 진주 중앙시장도 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가서 그렇게 또 매달리고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였다. 그 향단이한테 왜 또 표를 달라고 선거운동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네. 정치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글쎄 또 입당을 해달라고. 아니, 최원님, 저는 이제 제가 셋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출입 기자들이 거의 또래예요. 네. 저희끼리 무슨 얘기 하냐면요. 절연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촌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인연을 끊어라. 네. 근데 절연했다고 표현한 네. 걸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서로 뭐 이제 친구들끼리 싸우고 절교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유치하게 쓰는 얘기들이고 우리가 연인끼리 헤어져도 우리 앞으로 절연이야라고 막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 지우고 뭐 사진 뭐 태우고 뭐 번호 지우고 이런 의식이라도 하라는 건지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참 이 절연이라는 레토릭 자체가 참 촌스럽다. 뭐 예,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치적인 그 현상에서 본다면 그보다 더 절연한 게 없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뿐만 아니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당시 대표께서 양아치 친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양박이라고 양박들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아이고야. 계속.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온갖 탄압을 했는데 갑자기 얼마 후에 또 최근 들어서는 자기가 그 모든 당내 사람들 다 아우르면서 보호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극단적으로 막아서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일두양단으로 보면 안 된다 말씀 주셨고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판도를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분명히 특히-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저는 이제 경북지사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네. 우리 주민들도 만나고 또 스킨십을 당원들도 하고 만나고 계시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시장 같은 데서 인사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잡고 손을 놓지 않고 나 네. 내 당원이다 이러거든요. 예. 그럼 제가 항상 당원에게는 90도로 인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아유, 인사도 하고 네. 하는데 우리 당의 주요한 지지자이자 당원들이 많은 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네. 오늘도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제가 할머니 팬들이 많거든요. 네. 할머니들이 손을 잡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러는데 가장 문제가 언제까지 싸울 거냐. 아. 당 내분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 제발 좀 빨리 수습하고 넘어가면 안 되냐. 장동혁 대표 도와줘라. 음흠. 이런 면도 있고 하여튼 수습 좀 잘 내달라. 네.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 싸우는 음흠. 걸로 보거든요. 그렇지요. 정치 세력이요. 내분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서도 표를 얻지 못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분이 있으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 헤쳐먹을 게 많으니까 저끼리 싸운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너끼리 다 해먹으려고 싸우는 악기 거예요. 다툼한다, 집안 싸움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의 바람을 당연히 이 반대로 활용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걸 오래 끌고 가서 아, 네. 지방선거가 망조가 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지는 누구죠? 몰라도. 네. 당 내에도. 이제 그러니까- 당 외에 갔지만 네. 뭐 당권 파다 뭐다 이런 말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 분들. 숙청 정치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 지금 지방선거에 매진하고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될 이 상황에서 내분을 일으킨다고 보여지는 행위를 이제는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제하고 네. 우리가 보수 단일 대우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게 되면 네. 저는 아직도 승산이 크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이 지금 도탄에 빠진 네. 이 민생이나 그렇죠. 국내적인 위기 상황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내부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슈에만 매몰이 되면 이게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예. 어차피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진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고 지금 지방선거까지 넉 달 4달 남았죠? 남았잖아요. 한국 정치에서 넉 달은요. 조선왕조 400년의 맞습니다. 세월이 그 네. 변화를 겪을 수 강산이 있거든요. 몇십 번 바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네. 저는 장동혁 대표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옆에서 지켜본 바는 그 굉장히 통찰력을 갖고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력 있게 결정을 밀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네. 굉장히 저는 좋게 보거든요. 음흠. 장동혁 대표가 좀 더 이 혼란상을 극복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번 그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은 공천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좀 더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좀 털어내고 네. 새로운 신진 인사를 등용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합리적인 공천 과정만 겪는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늘 공천을 잘못해서 패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만
신경을 쓴다면 이긴다고 봅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사실 방금 거의 다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재명과 이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굉장히 권력 독주, 독점적 그리고 이제 포갑적이라고 하는 비판, 심지어는 이제 국민을 향해서도 뭐 마귀다. 라는 표현까지 쓰는 정도의 지금 막장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께 좀 전해주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 있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겪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설탕세를 도입하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설탕세는 굉장히 나쁜 세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네, 왜냐하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분 과다 섭취로 당뇨병에 걸릴 수 있고 네. 건강에 나쁘다. 또 비만이 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 설탕세를 도입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식생활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서양 사람들만큼 이 당분 섭취가 높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짜게 먹는 게 오히려 문제죠. 소금에 대해서 좀 네. 늘 소금을 적게 섭취하라고 예. 하는 것이죠.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그것이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네. 고혈압이 4분비계 이상을 일으켜서 당뇨도 오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서양의 그걸 따라가지 않고 설탕세를 도입해서 설탕을 쓰는 식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저소득층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맞죠. 그러니 이 설탕세는 안 된다. 네. 그랬거든요. 실제로 타카이치 일본 수상은 그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식품의 부가가치세를 지금 없애서 없애서 사실상 물가 인하를 사실상 식료품 예. 물가를 인하해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책을 네.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탕세를 도입하면 설탕만 되나요? 설탕 들어간 그렇죠. 빵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온갖 음식물 그렇죠. 우리는 고추장에도 설탕이 들어가요. 그렇죠. 또 조미료에는 다 들어가죠. 예, 설탕이. 조미료에다가 예. 그리고 이게 조금 오르면 이게 연쇄 효과가 커져서 사실은 이게 아주 심각한 이 결과를 빚어오는데 그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네. 보도가 났잖아요. 그걸. 그렇죠. 그랬더니 그걸 붙여가지고 다시 심야에 X 네. 트위터에다가 이 무식하게 말이야. 설탕세하고 부담금 구별도 못 한다고. 부담금은 이게 설탕에다가 부담금을 붙여가지고 이걸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거다. 세금은 일반 목적에 사용한다. 근데 목적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방위세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증진 부담금 네. 뭐 이런 거 담배에 붙이기도 하죠. 자, 네. 그러면 부담금이라고 붙이면 세금이 아니고 그거는 괜찮고 네. 세금이라고 붙이면 잘못된 거냐. 네. 부담금이나 세금이나 저소득층 조삼모사 똑같은 말장. 주머니 트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조폭이 가가지고 자리세 뜯는다고 합니까? 나 삥 뜯으러 왔다 합니까? 보호하는데 보호비. 예, 그렇죠. 보호비. 그러면 보호비 거두면 뭐 보호자 됩니까? 그렇죠. 공갈범이? 네. 다 똑같아요. 아, 적확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삥 뜯는 거는 다 똑같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막 분노해가지고 막 또 쳤어요. 네. 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또 한 판 더 하긴 했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거야. 네. 가르치려고만 달려서 그렇죠. 내가 제일 많이 알아. 그리고 아니 감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토를 달아? 뭐라고? 막 이러는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여기에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죠. 오르십니다. 마마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곧 망조가 드는 거죠. 아이고, 이게. 지로기마의 어리석은 이렇게 왕이 되면 이제 되는 것이죠. 망조가 드는 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민 여러분 망조가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이번 지방선거에 잘 임하겠고 늘 저를 만나면 국민들께서 제발 좀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이러거든요. 네. 제가 23년 동안 정치판에 있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제발 그만 싸워라. 네. 제발 너희들 왜 그리 싸우냐. 그거였는데 요즘은 제발 좀 똑바로 한번 싸워봐라요. 네. 그만큼 우리가 싸움도 못하고 지리멸렬한 상황이 되어 있지만
이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망조가 든 이재명 정권을 해치우겠습니다. 네. 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되는 것으로. 우리 최고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긴 고맙습니다. 시간까지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많은 분들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김재원 최고님과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